토트넘 네이마르 최악 캡틴 손흥민이 돌아온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햄스트링 부상 아니고 복귀 가능하다. 맨시티전 출전 가능성. 토트넘 네이마르가 최악의 모습을 보인 가운데 손흥민의 복귀가 점쳐지고 있다. 풋볼 런던은 28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복귀 일정을 전망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다음 주에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어 손흥민은 실제로 햄스트링 부상은 아니지만 그가 한동안 결장했고 지난 경기 후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게 잘 풀리면 다음 주에 나설 수 있다 라고 전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회복이 잘 이뤄지고 있다. 손흥민은 다가오는 경기 중 하나에는 출전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28일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4-2025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0에서 1로 졌다. 전반 31분 장 필리프 마테타에게 실점했고 이후 만회하지 못했다. 20개 팀 가운데 17위인 크리스털 팰리스는 8라운드까지 3무 5패로 개막 후 한 차례도 승리가 없던 팀이었지만 이날 토트넘을 잡으면서 9경기 만에 귀중한 1승을 챙겼다. 이날 토트넘은 캡틴 손흥민이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최근 6경기 중 5경기를 빠진 셈이 됐다. 왼쪽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 부상으로 주저앉은 가운데 향후 그의 그라운드 복귀 여부가 주목받게 됐다. 11월 대표팀 승선과도 맞물려 있어 그의 행보가 시선을 모을 전망이다. 손흥민은 지난달 말 카라박 FK와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손흥민은 A매치 2경기를 포함해 총 6경기를 뛰지 못했다. 손흥민이 이렇게 부상으로 빠지는 건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안아 골절을 당해 수술대에 올랐을 때 이후로 처음이다. 물론 손흥민은 A매치 휴식기서 컨디션을 점검한 뒤 복귀전을 펼쳤다. 특히 지난 19일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서 빛나는 활약을 선보였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손흥민은 역전골 기점, 쐐기골 유도 그리고 직접 추가골까지 터뜨리면서 4에서 1 대승을 이끌었다. 또 손흥민은 올 시즌 두 번째 BBC 선정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알크마르전을 앞두고 손흥민은 주말 경기 이후에 조금 아팠다. 손흥민은 어차피 경기를 뛰지 않을 예정이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조금 결장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 손흥민을 뛰게 하지 않고 상태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설명했다. 결국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나서지 못했다. 손흥민은 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몸 상태를 빠르게 회복한다면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경기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토트넘은 오는 31일 맨체스터 시티와 영국 풋볼리그 카라바오컵 4라운드를 펼친다. 무관이 오래 이어지는 토트넘 입장에서 카라바오컵은 현실적으로 우승을 노려볼 만한 무대다. 토트넘은 2007에서 2008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트로피에 도전하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는 카라바오컵에 힘을 빼기로 결정했다. 토트넘과 대진이 확정됐을 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카라바오컵 다음 구상을 말하자면 출전 시간이 적거나 이 군 선수들을 내보내려고 한다며 카라바오컵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토트넘은 빈공을 해결할 가능성이 생겼다. 손흥민 빈자리에 알크마르전 직후 토트넘의 네이마르, 극찬을 받은 17세 무어가 전 독일 국가대표 토마스 베르너 대신 투입됐다. 무어는 감격의 프리미어리그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무어는 62분 동안 25회 터치에 그치며 드리블 성공 0회를 기록했다. 3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며 좌절했다. 볼 경합 성공률도 33%, 9분의 3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팀도 패했다. 절실한 토트넘의 상황에서 손흥민의 복귀는 희소식이다. 2. 유럽 축구 최고의 별은 로드리.
2024 발롱도르 수상. 메날도, 메시 플러스 호날두, 위 시대가 저문 유럽 축구 무대에서 맨체스터 시티, 잉글랜드, 위, 승리 요정 로드리, 28 스페인, 가 2023에서 2024 시즌을 가장 빛낸 별로 우뚝 섰다. 로드리는 29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4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선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발롱도르는 프랑스 축구 전문지 프랑스 풋볼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축구 시상식으로 올해 68회째를 맞았다. 올해 시상식은 유럽축구연맹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뛰어난 활약을 펼쳐 최종 후보에 오른 30명 가운데 전세계 100명이 기자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로드리가 별 중의 별로 선택받았다. 지난달 23일 아스널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 도중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대에 올라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로드리는 목발을 짚고 참석해 라이베리아 축구 영웅 조지 웨아로부터 발롱도르를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로드리는 1960년 루이스 수아레스 미라몬테스 이후 64년 만이자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1957-1959년 2회 수상, 루이스 수아레스 미라몬테스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스페인 출신 수상자로 이름을 남겼다. 로드리는 2023에서 2024 시즌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절정의 시간을 보냈다. 맨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의 고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면서 득점력까지 뽐낸 로드리는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선수로 우뚝 섰다. 2019년 7월 맨시티에 합류한 로드리는 2021에서 2022 시즌 공식전 46경기를 뛴 것을 빼고는 2019에서 2020 시즌 52경기, 2020에서 2021 시즌 53경기, 2022에서 2023 시즌 56경기, 2023에서 2024 시즌 50경기 등을 포함해 맨시티에서 지난 5시즌 중 무려 4시즌을 50경기 이상 소화했다. 특히 로드리가 맨시티 입단 이후 출전한 EPL 174경기에서 맨시티는 단 19패만 당했고, 로드리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는 52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며 승리 요정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로드리는 또 지난 7월 2024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유로 2024에서 스페인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지며 조국의 우승을 이끌고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되는 기쁨을 맛봤다. 이로써 로드리는 2023에서 2024 시즌 맨시티의 EPL 우승, 스페인의 유로 2024 우승에 더불어 유로 2024 MVP를 휩쓸어 유력한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떠올랐고, 결국 영예를 차지했다. 3. 맨유, 텐하흐 내치고, 스포르팅 감독, 아모림과 계약, 315억 구단 역대 최고 위약금. 성적 부진의 책임을 전적으로 에릭 텐하흐 감독에게 물었다. 결론은 해고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8일 이하 한국 시간 텐하흐 감독을 공식적으로 경질했다. 내치기 전에 텐하흐 감독 후임을 이미 정한 상태였다. 주인공은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으로 있는 루벤 아모림이다. 영국 매체 더 선은 29일 스포르팅 리스본 아모림 감독이 텐하흐 후임으로 맨유 사령탑이 된다. 아모림 감독은 맨유와 800만 파운드, 약 143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아모림 감독은 말을 아꼈다. 컵대회를 앞두고 펼쳐진 29일 기자회견에서 맨유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했다. 그렇지만 난 이 자리에서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고 밝혔다. 포르투갈 출신의 아모림 감독은 1985년생 39살 젊은 지도자다. 2020년부터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에 임명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가 감독으로 있는 기간 스포르팅은 237경기 170승을 기록했다. 포르투갈 리그 우승 2회, 컵대회 우승 2회 등을 거두며 확실한 엄적을 쌓았다. 이번 시즌도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리그 단독 1위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전 무패로 순항 중이다. 아모림 감독은 선수 육성에 일가견이 있는 지도자로 평가된다. 맨유가 접근하기 전부터 맨체스터 시티, 첼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눈독을 들였을 만큼 프리미어리그 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계속되는 성적 부진에도 자신은 해고되지 않을 거라며 자신만만하던 텐 하흐 감독은 굴욕을 맛봤다.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아 맨유에 영입된 텐 하흐 감독은 2022에서 23시즌 맨유를 프리미어리그 3위에 올려놓고 리그컵, 카라바오컵 우승, 잉글랜드 축구협회 컵 준우승을 달성했다. 지난 시즌엔 FA컵 우승 트로피도 안겼다. 하지만 맨유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순위인 8위로 떨어졌고 텐 하흐 감독은 끊임없이 경질론에 시달렸다. 이번 시즌은 성적이 더 고꾸라졌다. 맨유는 최근 8경기 단 1승에 그쳐 있다. 프리미어리그 성적은 3승 2무 4패를 찍으며 승률 5할 아래로 내려갔다. 순위는 14위까지 떨어졌다. 상위권 팀들과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에선 3경기 다 비겼다. 시즌 초반부터 영국 내에선 텐 하흐 감독 경질설이 강하게 돌았다. 특히 28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 1에서 2패배가 결정타였다. 이날 맨유는 후반 29분 크리센시오 수모빌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허용해 제로드 보엔의 결승골을 바라봤다. 맨유는 숱한 득점 기회를 어이없는 슛 실수로 날렸다. 골을 넣어야 할 때 못 넣다 보니 분위기가 넘어갔고 결국 패배로 이어졌다. 사실 맨유는 지난 9일 텐 하흐 감독 경질 논의를 심도 있게 했다. 짐 래클리프 맨유 구단주 포함 구단 고위 간부들은 한 곳에 모여 7시간에 걸친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다. 정기적으로 갖는 구단 회의라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맨유가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 출발을 했고 그 중심에 텐 하흐 감독이 있기 때문이다. 텐 하흐 감독을 내칠 건지 계속 신뢰를 보낼 건지 정해야 했다. 하지만 정작 텐 하흐 감독은 태평했다. 이 기간 휴가를 떠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자신은 절대 경질되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유는 돈에 있었다. 맨유는 텐 하흐 감독과 지난 여름 1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 당시 맨유는 거액의 위약금을 포함시켰다. 텐 하흐 감독을 올 시즌 도중 내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건이었다. 그 금액은 무려 1750만 파운드, 약 315억 원. 맨유 구단 역사상 가장 큰 위약금이다. 결국 맨유 구단 수뇌부 회의 결과 텐 하흐 감독 체제를 깨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성적 부진이 이어지자 결단을 내렸다. 위약금을 내서라도 텐 하흐 감독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텐 하흐 감독은 당황하고 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텐 하흐 감독은 아무리 이번 시즌 성적이 부진해도 경질되지 않을 거라 장담했다. 아마 맨유에게 배신당한 기분을 느낄 것이라고 알렸다.